자, 오늘은 그 함수의 연속에서의 두 번째입니다. 자, 너네들 그 진도라고 한 부분까지 문제집 다 풀고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러고 있지? 지금 예전에 방학 때 했던 거 이제 좀 개념이 좀 기억이 나지? 자, 오늘 52페이지 연속함수의 성질. 아마 이 연속함수의 성질을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연속함수의 성질에서는 자, 첫 번째 어떤 함수 fx가 자, fx랑 gx가 모두 연속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책이랑 조금 다르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 책에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거랑은 좀 다르게. 왜냐하면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을 꼭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책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봐. 그래서 강조를 안 해놨어. 그래서 자, 나는 먼저 연속함수 성질 중에서 모든 실수 x에서 얘네가 연속이야. 근데 책은 뭐라고 돼 있어?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맞지? 나 책 어딘 줄 알아 지금? 52페이지 말하는 거야. 5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첫 번째 박스 거기 보면 책에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바꿀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너네들은 이 필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책의 맨 위에 x는 a에서 연속을 x는 a를 이렇게 지워. x표하고 모든 실수 x 이렇게 바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하고 gx가 연속일 때 그 함수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해도 연속이다. 두 번째로 그 함수를 fx랑 gx를 서로 더하고 빼도 연속이다. 세 번째, 둘이 곱해도 연속이다. 네 번째, 나눠도 fx분의 gx 나눠도 단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얘네들은 무조건 다 연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함수 fx가 연속이라면 실수를 곱해도 연속이고 더하고 빼도 연속이고 곱해도 연속이고 나눠도 연속이다. 단 나눌 때에는 분모가 0이 아니면 된다. 나누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y는 x-2분의 x 더하기 5라는 유리함수가 있다고 보자. 그러면은 1차 함수잖아, 둘 다. 그치? 그러면 연속이고 연속이니까 연속인 애들끼리 나눠도 연속인데 얘는 지금 x는 2일 때 분모가 0이 되지. 따라서 얘는 x는 2에서 불연속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한에서 나눠도 연속이더라. 됐죠, 여기까지? 자, 이건 아주 쉽고 기본적인 내용이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다섯 번째, 거의 5번 없지? 써놔. 5번. 합성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야, fx랑 gx랑 합성하면 그거는 연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게 시험에 나오지. 그치? 자, 둘이 합성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원칙적으로는 그냥 둘이 합성만 했다 그러면 불연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단 뭐가 있어야 되느냐?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연속이다. 예외적으로 이 조건이 있어야 연속입니다. 합성함수는.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은 합성함수는 연속이 아닙니다. 54페이지에 확인 체크 37번을 볼게요. 54페이지에 확인 체크 37번. 밑에 37번. 자, 거기 봐봐. 그 네모 박스에 보면은 리을 봐봐, 리을. 합성함수 나왔지? 그치? 자, 그런데 문제에 지금 뭐라고 되니? 단
fx의 치역은 gx의 정의역에 포함된다. 나와 있지? 그런데 잘 들어봐.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래서 문제를 바꾼다 그랬지? 헷갈려. 집중해. 지금 나는 모든 실수 x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실 1, 2, 3, 4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든 x는 a에서 연속이든 얘네들은 상관없어. 얘네들은 다 그냥 상관없어. 그런데 얘가 좀 다르단 말이야.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애들은 둘이 합성을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애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연속이 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이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gx의 y값이 다시 fx의 x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gx의 치역이 이 정의역 안에 들어 있어야 합성함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어느 걸 전제로? 모든 실수 x에서를 전제로.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다시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연속일 때. 자, 이제는 a를 제외한 a가 아닌 다른 데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x는 a에서 연속인 건 확실해. 그랬을 때 단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 안에 포함된다. 이런 전제 조건도 달려 있고. 그랬을 때 f 서클 gx가 연속일까? 연속일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x는 a에서 연속일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이 확인 체크 37번. 문제를 볼게요. 확인 체크 37번. 집중해. fx,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다음 중 x는 a에서 항상 연속인 함수를 골라라. 거기에서 리을이 그거잖아, 그지? 맞죠? 맞아? 물론 fg가 반대로 됐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란 말이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합성함수 얘 불연속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리을은 틀려. 고르면 안 돼. 리을은. 자, 그러면 기억 봐봐. 기억. fx 연속함수야. 2를 곱해도 연속이지. gx 연속함수야. 3을 곱해도 연속이지. 2를 더해도 연속이다.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 자, 니은은 분모에 fx가 있네요. 그러면 fx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니은은 x. 디귿. 디귿은 fx의 제곱이죠. fx의 제곱이라는 말은 fx 곱하기 fx라는 말이고 연속함수끼리 곱해도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지. 따라서 디귿도 동그라미. 리을은 무조건 x. 지금부터 왜 리을이 x인지를 설명할게. 잘 들어. 방금 맞다고 해놓고서는 방금 맞다고 해놓고서는 여기서 틀리다 그랬지. 차이점이 뭐야? 위에서 내가 맞다고 얘기했을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네들이 연속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fx하고 gx가 x는 a에서는 연속인데 딴 데서는 끊어져 있는지 나는 모를 때 그때는 틀린 말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것이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은요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아야 연속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니? 맞지? 자, 그런데 x가 a로 갈 때 이 gx가 a로 가야 x가 a로 갈 때 gx가 a로 가야 이게 성립이 되지. 왜냐면 fx는 x는 a에서만 연속인 거거든.
x가 a가 아닐 때는 fx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x가 a로 갈 때 gx가 a로 가야 이 fx는 a에서 연속이니까 이게 성립되는데, x가 a로 갈 때 gx가 b로 간다면 gx는 이렇게 생겼고, fx는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x가 a로 갈 때 gx가 x는 a에서 연속이긴 하지만 b로 간다면 이 값은 x가 a로 갈 때 이 값은 b로 가게 될 것이고, 이 fx는 b에서 좌극하는 얘고 우극하는 얘란 말이야. 그치?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립되지 않는단 말이지. 어느 경우를 제외하고 단 GA가 A인 경우, 이거라면 성립하겠지. 연속이겠지, 연속. 내 말 이해돼?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한 번에 이해가 돼? 이해 안 되는 사람? 나 설명을 너무 잘했어? 다 이해돼 한 번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잘 들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얘네들은 다 필요 없어. 얘네들은 이건 말할 것도 없어. 얘네들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든 x는 a에서 연속이든 이 네 개는 다 싸그리 다 연속이야. 분수인 경우 분모가 0인 것만 제외하고. 문제는 합성함수인데 fx,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애라면은 이 gx의 치역이 fx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기만 해주면 얘는 무조건 연속이 돼요. 그런데 fx하고 gx가 x는 a에서만 연속인 a일 때, 즉 x는 a에서 fx 연속이고 gx도 x는 a에서 연속인 경우, 요거라고 할 때는 fx가 딴 데서는 불연속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연속이냐 봤을 때 요게 성립을 해야지 연속인데요.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는 gx가 어떻게 돼요? x가 a보다 큰 쪽으로 갈 때는 gx가 b로 가는데 b보다 큰 쪽에서 오지. 이거 좀 제대로 정리해 줄까? 얘를 다시 한번 볼게.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올 때 f와 gx를 본다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 gx는 어떻게 된다? b로 가는데 b의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 따라서 얘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얘는 리미트 t가 b의 우극한으로 오게 되는 ft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으로 올 때 fgx라고 한다면 g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면 얘는 b의 아래쪽에서 b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므로 얘를 내가 t라고 한다면 리미트 t는 b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가는 ft가 될 것이고, 자 fx는 b의 우극한에서 얼마가 된다? 이 뭐라고 할까 이거? c라고 하고 d라고 할게. b의 우극한에서는 c고 b의 좌극한에서는 d가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서로 다르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 들어오는 건가? 이해돼? 필기. 이런 게 개념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수학에서 개념이 뭐예요? 아니 연속함수인 경우에 합성함수일 때 연속이냐 아니냐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구별한단 말이지.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
하고 싶어서. 그럼 사실 뭐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다 했어. 자,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최대 최소의 정리는 되게 당연한 얘기야. 근데 사실은 이 최대 최소의 정리가 너네들이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듣고 나면은 뭐야 이게,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이 당연한 내용이 나중에 미분에서는 혹시 로피탈의 정리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증명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이 최대 최소의 정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도구야. 그런데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는 좀 곤란한 게 내용이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좀 그래. 자, 뭔 얘기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 자, 보세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자, 전제 조건 닫혀 있는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됐다. 닫혀있다라는 말은 여기 까만색으로 칠한다는 말이야. 그지? X의 범위가 A 이상 B 이하니까 까만색으로 칠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최대값 어디 있니? 여기 있지? 최소값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열려 있다.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동그라미지겠지, 그지? 그럼 이거 최소값 있어, 없어? 얘는 계속 내려가니까 뚫려 있으니까 최소값이 없잖아. 그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어느 한쪽이 열려 있으면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다. 물론 그림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최대가 되고 이거 최소가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만 한쪽이 뚫려 있어 버리면은 그래프가 이 흰색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할 수 없다. 반대로 B쪽에도 열려 있어 버리면 최대값이 존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이 그 구간 내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려면 어때야 된다? 닫혀 있어야 된다. 알아들었죠? 뭐 필기할 것도 없어. 너무 쉽잖아. 그지? 자, 다음. 자,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 잘 들어봐. 어떤 A가 있고 B가 있어. 자, 문제를 그대로 내가 따라서 그려볼게. 맨 밑에 칸에 그 사이값의 정리 보세요. 52페이지.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와 B에서 연속이고,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데 FA랑 FB가 다르대. 그러면 여기를 내가 FA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FB라고 할게요. FA랑 FB가 다르지? 그런데 닫힌 구간이니까 7하고 7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만들어 놓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어떤 K가 이렇게 있다면, 그치? 그 K 값에 대해서 FC는 K다라는 게 사이값의 정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K가 이거잖아. 이걸 K라고 한다면 C가 이 K 값을 나오게 하는 C가 반드시 A와 B 사이에 있다. 그게 사이값의 정의야. 이제 이거 봐. FC는 K인 C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니?
당연한 얘기 아니야?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이 사이값의 정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 문제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함수 fx가 있어. fx가 1, 2라는 구간이 있는데 이 fx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양수가 나왔네. 그리고 2를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나왔네. 그러면은 f1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 2일 때 음수야. 그런데 이 fx가 연속이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진다. 두 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되잖아. 그치? 그렇잖아, 그치?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진단 말이야. 내 말 이해돼? 실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 자, 시간, 속도. 어떤 버스가 내가 그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갈 건데 관광버스 정류장에서 부산까지 시간이 총 5시간이 걸린대. 응? 그런데 가는 동안에 이 버스가 최고 속도가 시속 120을 한번 찍었어. 그러면 이 버스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적어도 시속 100이었었던 적이 몇 번 있었겠니? 2번 있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출발했다가 도착해도 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시속 100이었던 적이 2번 있어. 적어도 2번 있겠다. 물론 2번 아닐 수도 있겠지. 올라갔다가 막 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치? 적어도 2번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사이값의 정리다. 이해돼? 다음. 자, 사이값의 정리의 활용도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들이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쭉 가면 되고 너네들이 이제 해볼 거고 필수예제 9번 필수예제 9번 보세요. 자, f-1이 2, f의 0이 마이너스 5, f의 1은 1, f의 2는 마이너스 3일 때. 이건 문제가 너무 정직한데? 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지는지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어려울 거 없어. 쭉 수직선을 그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1, 2야.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써줘.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1일 때 2, 0일 때 마이너스 5, 1일 때 1, 2일 때 마이너스 3, 빠바박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지게 된다. 이건 문제가 너무 정직해. 난 이런 거 말고 그 책에 연습 문제 52번 한번 해볼게. 자, 연습 문제 52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 자, f-2가 마이너스 1이고 f-1이 마이너스 2고 f0은 1이고 f1은 마이너스 2, f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때 fx는 x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할 때는요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얘를 갖다가 넘겨. 그래서 gx를
fx 마이너스 x라고 바꿔버려. 알겠니? 그렇게 한 다음에 자 먼저 굳이 뭐 gx라고 안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 이것을 0이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얘는 양수네. 어떤 값을 가지는지 중요하지 않아. 양인지 음인지만 판단하면 돼. 자, 두 번째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 그럼 f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음수네. 자, f의 0은 빼기 0이죠. 0일 때 양수. f의 1은 마이너스 2니까 음수. f의 2는 얘도 음수. 됐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2일 때 양수, 마이너스 1일 때 음수, 양수, 음수, 음수다. 빠바바박.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겠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미분 전까지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책이 개념 원리다 보니까 내용이 개념만 말 그대로 설명을 해놨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변형된 유형이 나와 있지는 않아. 그건 어디에 있어 이제 마플 시너지에 다 들어있어 그 안에. 알겠니? 그래서 이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았잖아. 이 개념을 바탕으로 너네들이 그 마플에서의 문제를 다 풀고 질문을 많이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끝낸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은 여기까지 하고 너네들은 오늘 했던 거 이걸 풀어볼 거야. 자, 시작.